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친오빠 처가에서 이른바 이 순방 목걸이를 압수했는데요. 이 목걸이에 대한 진품 여부를 조사했는데 진품에만 있는 일련 번호가 없는 이 모조품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진품을 바꿔치기 해서 이 의도적으로 모조품이 발견되도록 꾸민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우선 배 교수님, 특검이 이렇게 의심하는 근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뭐 첫 번째는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김건희 여사 당초에는 이 반클리프 이 목걸이가 문제가 되니까 네.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. 500만 원이 넘으면은 보석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 네. 이걸 빌렸다. 이렇게 당초에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네. 지난 5월에는 빌린 것이 아니고 모조품이다. 네. 이렇게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일단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좀 쉽게 발견이 됐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. 그렇게 본 이유는 네.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보니까 인척집에 놔뒀다. 알아보니까는 오빠의 장모 집에 있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럼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발견이 되니까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이다 보니까 혹시 진품은 다른 데다 놔두고 모조품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. 이게 이제 진품일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진 게 공직자윤리법뿐만이 아니고 뇌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 뇌물로 볼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완, 화배, 20억이 넘는 그림도 발견이 됐고, 그리고 또 거기서 현금 1억까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네. 굉장히 좀 뇌물 쪽에 특검이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일단 첫 번째가 일단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, 왔다 갔다 하는 발언들, 또 너무 쉽게 발견된 부분, 마지막으로는 이 대가성 뇌물이 되면 이제 수사 대상이 좀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좀 특검이 일부러 바꿔치기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근거가 된다라고 짐작을 하셨고, 김 대변인, 지금 특검팀은 진품 목걸이 그래서 행방을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모조품의 출처,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것인가 또 확인을 같이 하고 있는데, 그런데 목걸이가 진품이면 모조품이라는 해명이 거짓이 되고, 그렇습니다. 모조품이면 지인에게 빌렸다는 해명이 거짓이 됩니다. 이 참 어떻게 될까요? 그렇습니다. 예.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도 그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한 게 돼버렸습니다. 상황이. 그러니까 네. 이른바 3년 전 스페인이죠.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그 목걸이를 차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? 목걸이, 팔찌 이렇게 3종 세트를 차고 간 건데 그 당시에 찍힌 모습이 이거 6천만 원짜리인데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안 들어갔다. 예.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시발점이 된 건데요. 이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. 지인한테 빌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파문이 끝날 줄 알았는데 네. 웬걸요? 이 지인이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물론 그 당시 3년 전에는 이런 특검이 조사를 받을 줄은 몰랐겠죠.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잘못돼서 아주 심도 깊은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할 때 지인으로 빌렸다고 하면은 지인이 추적이 상당히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. 네. 그러면 한국에 있는 지인이냐 스페인에 있는 지인이냐 수사팀이 금방 그걸 추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올 5월 달에 조사해서 말을 바꿨단 말입니다. 이건 사실 모조품입니다. 진품이 아닙니다. 한 200만 원짜리 정도의 모조품이다라고 말을 또 바꿨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짓이 거짓을 물는 그런 형국이죠. 네. 지금 사건의 결말은 나질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오빠 집도 아니고 오빠의 또 장모댁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상당히 이게 어떤 게 친오빠한테까지는 갈 수는 있겠죠. 그것을 선사를 한 건지. 근데 다시 장모집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이건 은닉, 숨길 의도가 있었다. 그리고 모조품이라면은 진품을 다시 또 숨기고 봐라 이 모조품일 것이냐라는 이중 삼중으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꼬였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진품을 추적을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 진품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진품은 어디서 받는 거냐라는 게 알선술래죄가 성립이 되고요. 준 사람을
특정을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특검도 그럼 일반적인 그 뇌물수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진품 확인과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. 뿐만이 아니라 이유한 화백에 또 등장을 하죠. 이게 지금 진품 감정서까지 첨부가 된 그 이 그림이면은 최소한도 2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군요. 그러니까 이게 간보다 더 커진 그런 그 핵심 내용이 도출이 된 것입니다. 여기 네. 현금 다발이 또 나오는 거니까요.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글쎄요, 우리가 젊은층 용어로 쉴드를 친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빠의 또 사돈집에서 이게 발견된다라고 하는 뭔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만은 확실하다. 그래서 이 지금처럼 이게 특검이 전방위적인 수사가 되면은 진품도 곧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그림하고 현금 다발이 김 여사 친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만약에 김 여사 소유로 확인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? 그건 이제 바로 뇌물이 되겠죠. 예. 본인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다. 예. 내 재산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누락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이 20억이 넘는 그런 고가의 그림을 본인이 확보를 했다면은 자기 거라면은 그 이제 이걸 취득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다면 남에게 받지 않았다면은 자신이 이걸 샀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20억이 넘는 그런 돈의 출처를 입증을 못하면 이게 뇌물이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현금 1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. 그럼 이제 현금 1억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?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다음 달 이제 8일에 네. 지금 뭐 특검에서 소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소환을 하면은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입니다. 그럼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아, 그렇습니까? 그 네.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말을 번복을 했잖아요. 진술이 자꾸 그러니까 이제 바뀌고. 거짓말을 예.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그리고 이런 뭐 20억이 넘는 그림, 또 현금 1억, 또 이런 것들은 뭐 뇌물로 영장 담당 판사가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그리고 예. 이제 모조품이 발견된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검에서는 죄질이 좀 고약하다. 그리고 영장 탐사도 굉장히 좋지 않게 볼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예. 이 모조품을 제가 볼 때는 놔둔 것은 자신의 모든 범죄 혐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둔 거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조품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모조품이다 내가 차고 갔던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공직자윤리법을 빠져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뇌물죄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굉장히 좀 질이 나쁘게 또 영장 담당 판사도 질이 좀 나쁘게 네.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.